공기보다는 물이 액체가 훨씬 더 열 용량이 크기 때문에 열을 잘 빼낼 수 있죠. 칩 자체를 그냥 액체에 담궈버리자. 전자부품이 액체 속에 빠져든다. 믿기 힘든 이 광경. 과연 괜찮을까? 서버가 담겨 있더라도 원격으로 얼마든지 서버를 제어하고 유지 보수하고 전원 재부팅이라든지 꺼졌을 때 이제 문제를 파악한다든지 그런 것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생성형 AI를 필두로 한 인공지능이 인류의 삶을 바꾸고 있다. 하지만 이런 발전 뒤에는 열과의 전쟁이 존재한다. 선택이 아닌 생존의 기술인 냉각. 고열로 인한 막대한 에너지 낭비를 막기 위해 세기가 획기적인 냉각 솔루션 패권 경쟁에 뛰어들었다. (2025년) 현재 국내의 AI 서비스 이용자 수는 약 1,6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학생과 사무직 종사자의 경우에는 이미 절반 이상이 생성형 AI를 사용하고 있으며 연간 사용자 증가율도 200%가 넘어 조만간 국민 대다수가 AI를 활용하는 시대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AI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AI가 처리해야 할 데이터의 양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5년 전 세계가 소비할 데이터는 무려 175제타바이트. 이는 2000년대 초반부터 2021년까지 만들어진 데이터를 모두 합친 것보다도 3배 이상 많다. 데이터가 늘어날수록 이를 저장하고 분석하는 서버도 많아지고 그만큼 열과 전력 소비도 폭증한다. 특히 데이터 센터는 전체 소비 전력의 약 40%를 냉각에 사용하고 있어 이제 어떻게 시킬 것인가가 AI 인프라의 핵심 과제가 됐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한 해답으로 등장한 기술이 바로 액침 냉각이다. 액침 냉각은 열이 발생하는 데이터 센터 서버 등 전자기기를 비전도성 액체에 통째로 담가시키는 기술이다. 기존의 공냉식이나 순행식 냉각과 달리 열을 직접 흡수하기 때문에 냉각 효율이 탁월하다. 이 기업은 액침 냉각 기술에 특화된 차세대 냉각 시스템을 통해 고발열 서버 시장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비전도성 특수 냉각 유의 서버를 직접 담가 열을 식히는 방식으로 기존 공기냉각 대비 전력 사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데이터 센터 내 소음, 공간, 발열 문제까지 동시에 해결한다. 그 서버들은 24시간 켜져 있어야 되고 장애도 나서는 안 되고 항상 이제 서비스를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담겨 있더라도 원격으로 얼마든지 서버를 제어하고 유지 보수하고 이제 전원 재부팅이라든지 꺼졌을 때 이제 문제를 파악한다든지 그런 것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국내 기업으로는 드물게 AI 고성능 컴퓨팅 서버용 액침 냉각 시스템을 독자 개발하여 글로벌 시장에서도 손꼽히는 액침 냉각 솔루션 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실제 테스트 결과 기존 공냉 대비 35% 이상의 에너지 절감 효과, 서버 소음은 물론 유지보수 비용까지 줄어드는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냉각 기술을 보유했다. 이러한 액침 냉각기는 단순한 냉각기가 아닌 AI 시대의 전력 해법이며 열 관리 혁신의 시작이라 할 수 있다. 이런 데이터 센터가 짓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3년에서 5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 현재까지 지어지고 있는 데이터 센터들은 그 설계 변경이 어려우니 일단 현행 유지하면서
다이렉트 투 칩 방식으로 이제 냉각을 수행식으로 진행을 하고 앞으로 지어질 데이터 센터들은 액침 냉각을 반드시 도입하기 위해 액침 냉각이 적절하고 효율적인 설계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 시장이 열리면 결국 액침 냉각이 주도하는 시장이 올 것 같습니다. AI의 시대. 데이터 센터가 뿜어내는 열을 어떻게 식히느냐가 경쟁력이 된다. 미국의 반도체 기업은 차세대 인공지능 GPU의 발열 문제 해결을 위해 공식적으로 액침 냉각 솔루션 도입을 선언했다. 시공 온도가 높아지고 발열량이 크기 때문에 그 해답을 바닷속에서 찾은 기업도 있다. 세계 최대 IT 기업 M사는 나틱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데이터 센터를 바닷속에 담그는 실험을 수행했다. 똑같은 바다의 차가운 물이 서버의 열을 자연스럽게 식히는 이상적인 냉각제가 되어주었던 것이다. 이제 가장 선도하는 데는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뭐 AI가 가장 발달한 데는 미국이고 또 컴퓨터 관련돼서 그 가장 발달한 미국이다 보니까 데이터 센터도 가장 많이 있고 추운 지방에 가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 핀란드라든가 이렇게 그런 데 데이터 센터에 세우면 효과적으로 어쨌든 외기가 차가우면 냉각이 쉬우니까 하는 방법을 쓰기도 했고,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야 우리 이런 슈퍼컴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제 그 데이터를 잘 처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그걸 우주로 보내면 훨씬 훨효과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주로 보내려는 계획도 세고 있고 다양한 방법을 쓰고 있는데 그것들은 우리 생활권에서 이제 멀다 보니까 이제 지금 액침 냉각이 훨씬 더 각광받고 있게 되겠습니다. 평택에 위치한 공조 솔루션 기업. 전통적인 제조 기반을 넘어 스마트 팩토리와 AI 설계를 도입한 이곳은 최근 데이터 센터 전용 냉각 시장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영국 기업과 협력해 선보인 프리시즌 액침 냉각은 절연유를 활용해 서버를 정밀하게 냉각하는 시스템이다. 열 전도율과 비열이 높은 냉각유를 통해 팬과 히트싱크를 제거하고도 서버당 4.3kW 이상의 열 제거, 그리고 절연유 사용량을 약 10분의 1로 절감할 수 있다고 한다. 기존 서버렉과 유사한 수평 구조로 설계되어 유지 보수와 에너지 효율을 모두 고려한 실용적인 액침 냉각 시스템이다. 프리시즌 액침 냉각은 비전도성 절연유를 서버 발열 부위 즉 CPU, GPU, 메모리 등에 직접 분사해서 정밀하게 제어하는 냉각 시스템입니다. 일반적인 냉각 방식이 전체 서버를 침투시키는 것이 아니라 서버 샤시 내부에서 냉각유가 순환하면서 열을 제거하는 밀폐형 구조입니다. 샤시 레벨 정밀 액침 냉각. 서버의 뼈대인 샤시 단위로 냉각을 설계하는 고성능 전산 장비 전용 열 관리 솔루션이다. GPU처럼 고발열 시스템을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으며 샤시별로 온도와 유량을 조절해 에너지 낭비 없는 최적의 냉각을 구현한다. 샤시 단위의 정밀 냉각. AI 시대 열 관리의 진화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액침 냉각은 일부 선도 분야에서 도전적인 기술로 여겨졌는데요. 이제는 데이터 센터 업계 전반에서 진지하게 검토하는 분위기입니다. 여기에 고효율 공기냉각 제품까지 더해 액침 플러스 공냉의 하이브리드 냉각 방식을 통해 발열량에 따라 최적화된 냉각 설계를 제안하고 있다. 에너지 절감, 탄소 배출 저감, 그리고 시스템 운영 환경의 안정성까지 냉각 기술을 통해 데이터 센터의 미래를 설계하고 있다. 현재 정밀 액체 냉각 기술의 상용화 및 신뢰성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으며 향후에는 공냉, 순냉, 액침 냉각 기술을 융합한 하이브리드 냉각 모듈, 엣지 환경을 위한 초소형 CDU, 그리고 스마트 제어 기반의
CDU 최적화 기술 개발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오늘날 인류는 컴퓨팅의 새로운 패러다임, 양자 컴퓨터 시대를 열고 있다. 양자 프로세서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극도로 낮은 온도가 필수적이다. 섭씨 영하 273.14도, 즉 절대 0도에 가까운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바로 양자 컴퓨터의 성능과 안정성을 좌우한다. 이 첨단 기술의 핵심에 극저온 냉각기가 있다. 이것은 국내 기술로 완성한 극저온 냉각기로서 10mK, 즉 0.01 켈빈 이하의 초저온 환경을 구현해낸다고 한다. 이는 기존 해외 의존용 냉각 시스템과 달리 한국이 독자적으로 설계하고 생산하는 첫 국산 극저온 냉각기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고체 방식 양자 컴퓨터는 양자 상태가 워낙 열에 취약하다 보니까 극저온,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극저온은 영하 273도에 가까운 온도까지 떨어뜨리는 게 중요합니다. 더 밑으로 내려가야 된다고 하면 0.01K, 물리학에서는 그걸 10mK이라고 하는데 그 온도까지 떨어뜨리는 게 필요합니다. 이 극저온 냉각기는 1000큐비트 이상의 대규모 양자 컴퓨터를 목표로 하는 모듈형 설계 방식을 채택했다. 이를 통해 확장성과 유지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미래 기술 발전에 발맞춰 끊임없이 진화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극저온 냉각 기술은 단순히 차갑게 만드는 것을 넘어 양자 컴퓨터 내부의 미세한 양자 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오작동을 막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다. 이 기업은 이러한 극한 환경을 구현하여 국내 양자기술 연구와 산업 발전에 큰 힘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양자 컴퓨터용은 10mK이라고 하는 상당히 도달하기 어려운 수치를 가지고 있고요. 그걸 지금 생산하는 곳은 전 세계에 2곳이 있는데요. 둘 다 유럽 기업이고 사실상 그 둘이 독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좀 남들보다 발빠르게 움직여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내에서도 유일하고 또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이 온도에 도달하는 그 장비는 아시아 지역에서도 최초라고 알고 있습니다. 에너지의 또 다른 이름 열. 그리고 그 열을 통제하는 과학은 산업의 운명을 바꿔놓는다. AI의 서버가 뿜어내는 열기를 제어하기 위해선 단순한 열 제거를 넘어 열을 다루는 정교한 과학이 필요하다. 이곳에서는 고온에 노출되는 가스터빈의 냉각부터 고발열 AI 서버 칩의 열을 효과적으로 제어하는 기술까지 다양한 열 관리 해법이 개발되고 있다. 특히 데이터 센터와 AI 서버의 폭증에 따라 액침 냉각 기술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이 대학의 열 전달 연구실은 나노 및 마이크로 구조 기반의 표면 처리 기술을 통해 액침 냉각의 효율을 극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저희가 액침 냉각에서 성능을 좋게 하기 위해서 표면 처리하려면 나노와이어 만들고 마이크로 공정이 필요합니다. 마치 반도체에서 나노 공정하듯이 저희가 이 실험실은 저희가 나노 표면을 만들고 만든 표면이 잘 돼 있는지 그 샘을 통해서 검사하고 또 프로퍼티 측정하는 그런 연구실이 되겠습니다. 액침 냉각의 환경에서 유체가 얼마나 빠르게 열을 전달할 수 있느냐는 결국 표면의 정밀도에 달려 있다. 이러한 표면 계질은 유체의 기포 형성과 증발, 냉각 성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며 수백 수천 개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적의 조합이 탐색된다.
나노 단위의 표면을 설계하고 유체 흐름을 가상 공간에서 미리 계산하는 이 모든 과정은 AI 시대 고성능 서버의 심장을 시키기 위한 조용한 전쟁이다. 이 대학의 연구실은 냉각의 성능을 정량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주사 전자 현미경과 고속 카메라 등 첨단 장비들이 총동원되고 있다. 표면을 처리해서 나노 구조나 마이크로 구조 만든 다음에 그 시편을 가져와서 실제 액침, 냉각, 이상유동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마치 칩 같은 시편이 있다고 하면 그걸 모사해서 놓은 거에다가 표면 처리하는 걸 놓고 거기서 열을 가하면서 열의 가함에 따라서 당연히 이제는 우리가 그 버블이 생기고 버블이 생기는 걸에 따라서 어떻게 냉각을 잘 시키냐 특성을 분석하는 게 되겠습니다. 열을 어떻게 뺄 것인가? 이는 단순한 기술이 아닌 AI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직면한 중요한 에너지 환경 문제이기도 하다. 단지 온도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열쇠가 되고 있다. 항상 기술 개발은 수요에 의해서 창출되는 것 같습니다. 공내식의 방법들을 잘하는 방법이 연구돼 갔다가 이제 거기에 한계에 도달하니까 액침 냉각이라는 방법이 사용되고 있고 AI가 발달해서 데이터셋가 더 많이 필요하면 수요가 더 많아지면 저희가 이제 그 지금 갖고 있는 세계적인 전력 갖고는 불가능하다 싶으면 훨씬 더 빨리 액침 냉각 기술이 적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상을 바꾸고 있는 인공지능. 그 중심에는 끊임없이 발생하는 열이 있다. 이 열을 식히는 기술은 단순한 냉각을 넘어 AI 혁신의 숨은 조력자가 되고 있다. 액침 냉각과 극저온 냉각. 이제는 대한민국의 연구진과 기업들이 미래를 설계하며 세계와 경쟁한다. 인공지능의 시대. 냉각의 기술은 우리 삶을 바꾸는 또 다른 혁신의 바람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